아무 생각 없이 듣는 방송 새날의 네버엔딩 스토리 163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새가 날아든다의 우리 유일한 쇼양 프로그램이죠. 네, 잠깐 요때만큼만 정치 얘기 살짝 쉬고 여러분들 우리 근황 토크 또는 뭐 아는 이야기, 잡다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오늘 이게 아마 이제 뭐 화면으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우리 마차님이 살짝 또 오늘 자리를 비우셨는데 좀 이제 좀 개인 사정이 좀 있으셔가지고 좀 어머님 저기 저 병간호 하느냐고 좀 오늘 오늘 프로 간병인으로서 프로 간병인으로서 오늘 또 활약하러 가셨으니까 왜냐면 거기서 이제 열심히 아마 이제 기도하면서 또 어머니 옆에서 지켜드리고 계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네버엔딩에서 그래서 얼굴 약간 좀 남탕 느낌이 나요. 남탕. 남자 셋이 이렇게 뭔가 화면에서 뭔가 냄새가 나는 것 같죠?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소개팅 자리에 3명 나와가지고 남자 셋이서 여자분 기다리는 그런 느낌이 살짝 드는데 자, 오늘은 좀 이런 칙칙한 분위기로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차님 소식 듣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네, 그럼 야수님이 조금 좀 그러니까 마차님이 그동안 종교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셨잖아요. 그렇죠. 모든 신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잘 될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이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 신한테 몰빵을 해야 돼요, 이제. 아닙니다. 때가 모든 왔습니다. 신한테 다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아, 그런가요? 저도 저번 주인가 제가 여기서 이제 하다가 그거 했었잖아요. 제가 요즘에 저녁에 기도하고 잔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저번 주인가 여기서 정가훈 목사님, 따라한다고, 하나님, 그러다 혼나, 이거 한번 했는데, 내가 그거 하고 나서 이 마음이 찔려가지고 혼났어. 하나님 갖고 장난친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은 부처님도 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나 같은 일반 성도들도 이렇게 하나님 이름 가지고 장난쳤더니 이렇게 마음이 찔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내가 이렇게 괴로웠는데. 그래요? 정가훈 목사님 괜찮은지 모르겠어, 그분은. 감옥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그러지 않도록 하겠고. 자, 오늘 저는 이제, 진행하고 있는 개그맨 김일희고요. 자, 제 왼쪽에는 우리 오사충기님 잘하고 계십니다. 니하오. 안녕하세요. 오사충기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계셨죠? 니하오는? 이제는 뭐 이제 또 돌려쓰기가 나온 것 같고 한동안 또 다른 나라 거 좀 하다가 이제 좀 떨어진 거죠, 이제. 인사말이. 그러니까 니하오가 나오네요. 지난 시간에 뉴질랜드 마오리족 인사말을 했더니 반응이 좀 안 좋아갖고 좀 대중적인 걸로 좀 바꿨습니다. 니하오. 예, 니하오로. 가까운 나라. 중국말 인사로. 한 주 동안 별일 없으셨죠? 예, 저 정말 너무 그러니까 물 흐르듯이 진짜 편안하게 보냈는데 정말 제가 우리나라의 이 도덕성에 정말 깜짝 놀란 게 얼마 전에 부부가 싸움을 하다가 길바닥에다 아파트에 돈을 던진 거예요. 600만 원 던졌다. 그걸 다 찾은 거예요. 그날 5만 원 빼고 다 찾았어요. 5만 원까지 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5만 원 남은 5만 원까지. 아니,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5만 원짜리를 아파트에서 뿌려버린 거예요. 부부싸움 하다가 120장을 뿌렸는데 그게 다 회수가 됐어요. 아니, 그거를 제가 만약에 주웠어. 그냥 가져갔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문제돼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는데 문제를 안 삼는 경우가 많으니까. CCTV 때문에 못 살겠다. 진짜 돈도 못 주겠네.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누가 뿌릴 테니까 나 이제 사람들한테 돈 좀 뿌리겠다, 그냥. 그냥 나 돈 많이 벌었으니까 돈 좀 나눠줄게 하고 1억을 뿌려도 그대로 돌아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짜 우리나라의 도덕성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도덕성이 아니라 이게 법이 좀 지랄 같은 게 몇 개가 있어. 막 그거 떨어진 돈 주워간 것도 누가 보고 있다가 그거 내가 흘린 건데 왜 가져가냐고. 아니, 왜 윤서방파 길거리에 화환한 거 원래는 페널티 파인 거 20만 원씩 물어야 된다면서요, 원래는. 그런 거는 가만두고. 그런 거 도덕성이 철저한 거죠. 뭐 작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일부러 물론 이제 뭐 누가 놔두고 간 거 지갑 통째로 이런 거 절도긴 한데 뭐 이런 겁나서 어디 길에 떨어진 돈이라도 죽겠어. 나는 돈도 많이 잊어버려봤는데 그동안 한 번도 찾은 적이 없거든요. 이런 저는 갑자기 버스 안에서 이렇게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 대중교통 타고 다니기 때문에 버스 안에서 전화 받고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럴 때 은행이라는 거예요. 1588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은행이라고 예 그러신데요. 그랬더니 되게 투명하게 받았는데 돈을 놔두고 갔다. 뭔 소리냐.
그러다 보니까 ATM기 ATM기에다가 돈을 놔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걸쳐서 원래는 내가 우리은행에서 그 ATM에서 찾았는데 저기 기업은행에서 전화가 와서 이렇게 걸쳐 찾아서 갔더니 편지 봉투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분증 카피하고 다시 돌려받았어요. 아, 난 너무 잘 돌려줘도 무서운 거야. 더 무서운 것 같아. 잃어버려가지고 없어진 것보다 이게 하나도 안 없어지고 나한테 돌아오는 거 있죠. 예, 예. 이런 사이가 더 무서운 사이 같아. 예. 자, 어쨌든. 예, 뭐. 저는 이렇게 물 흐르듯이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다. 네.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자, 이어서 우리 야수님은 또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주말 내내 일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셨어요? 출근해서 예. 갑자기 주말에 회의하자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뭐 또 거절을 할 수가 없어서 뭐 좋은 일로 보자는데 아, 뭐 일을 하자고. 예, 미팅 뭐 같은 거절을 거. 할 수가 없어가지고 주 이틀 내내 출근해서 계속 일했어요. 그러니까 뭐 미팅 같은 게 뭐 이렇게 실속이 없어도 그냥 만나서 막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면은 뭐 또 약간 그러니까 요즘에는 하루를 그냥 어떻게 보내느냐가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맞아. 회의하러 오라는 건 어. 조금 뭔가 좀 머뭇거려지는데 회의하러 사무실로 온다니까 뭔가 좀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오는 거 아니에요? 네. 아, 난 반대인데. 원래 예를 들어서 저를 만나러 오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주로 이제 저한테 부탁하는 사람들 그러고 얼른 오세요. 이런 분들 있죠. 이 사람들은 행사를 하는 사람들이야. 기회가 좋아해요. 들어오세요. 이렇게. 네. 네. 아, 저도 이제 아주 좀 코로나가 조금 이제 끝나간다라는 느낌을 살짝 받았던 게 뭐냐면 이제 진짜 몇 개월 만에 한 거의 8달 만인가 이제 행사를 드디어 한번 했어요. 주말에? 네, 모임 행사를 하나 갔다 와서 그래서 오래간만에 행사 한번 하고 또 팁도 5만 원 받고 아주 이제 기분 좋은 그러니까 출연료 이외에 그렇죠. 5만 원 더 네. 대해서. 근데 그거를 이제 가수분들은 그거를 팁이 잘 나와요. 가수분들은 왜냐하면 노래할 때 의뢰 그게 약간 좀 예인 줄 알아요. 일반 분들은 가수분들한테 노래 좀 더 해봐 하면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막 10,000원, 20,000원 이렇게 찔러주고 그러셨는데 요즘에 이제 5만 원권이 나오면서 이제 5만 원권을 이제 찔러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수분들 중에서 이제 그런 거 잘 땡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행사비보다 더 많이 받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5만 원이라도 엄청 감사하게 받았던 기억이 나고. 자,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제 최근에 그 이건희 삼성 회장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또 문득 들었어요. 이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재벌도 결국에 다 이 정해준 수명대로 가는구나 하면서 오늘의 주제는 부자의 끝. 예. 그 죽음 앞에서는 참 이 빈부의 격차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죽기 전에 뭐 진료를 받냐 안 받냐 조금 더 수명은 늘릴 수는 있지만 어쨌든 결국 이 제한된 이 수명 안에서는 뭐 부자라고 해서 200년 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좋다네요.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한번 부자의 끝으로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아는 부자 얘기 뭐 또는 뭐 부자들의 뭐 다양한 뭐 이야기들 뭐 이런 걸로 한번 또 아니면 또 삼성 얘기하셔도 괜찮고. 자, 그러면 한번 순서를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자연빵입니다. 네. 자, 그 마차님이 안 계시니까 좀 텐션이 좀 떨어지신 것 같아요. 그러네 진짜. 텐션이 너무 떨어져 올리시고 텐션도 알겠습니다. 올려주시고. 좀 밝게. 나도 이게 모니터가 안 돼서 지금 내 모니터가 안 돼서 자, 오늘은 몇 번인가 한번 텐션을 좀 전체로 올려주세요. 좋아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자, 2번입니다. 제가 3번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버엔딩 스토리 163회. 자, 오늘의 주제는 이제 부자의 끝이에요. 부자의 끝. 그래서 요 주제를 딱 보면서 제가 이제 일단 오늘 좀 느낀 건 그거였었어요. 내가 이제 늘 이렇게 지하철로 딱 내려가지고 뭐 마을버스를 타든가 걸어오든가 하는데 그 지하철역 앞에 그게 있었어요. 그 붕어빵 집이 있거든요. 잉어빵이에요. 붕어빵도 아니고 좀 잉어빵. 전문적으로 이렇게 파는 붕어빵 아니면 그냥 소위 말해서 그 아줌마가 이렇게 막 노상에서 파는 그런 거. 거의 다 노상이죠. 전문적으로 파는 데는 붕어빵 막 백화점에도 들어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그런 건 아니고 노상에서 파는 건데. 노상에서. 제가 이 새가 날아든다 한지 거의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예. 근데
근데 보기만 하고 한 번도 안 사 먹은 거예요. 근데 오늘 갑자기 눈에 딱 띄는 거야, 그게 가게가. 그래서 여기서 한번 좀 일찍 왔으니까 여기서 좀 출출하니까 좀 먹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딱 갔어. 가가지고 이제 아줌마 여기 붕어빵 요거 2,000원 주세요. 근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고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저하고 눈도 잘 안 마주치시고 갑자기 그 연예인이 나타났다고? 그래 내가 빛이 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 집게 있잖아요. 집게 가지고 집게 가지고 그 앞에 유리를 탁탁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불친절하시네. 왜 이렇게 하시지? 표정도 좀 어두우시고 그래서 자꾸 말을 내가 계속 하는데 자꾸 집게로 툭툭 치세요. 하고 봤더니 저희는 청각 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손님을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 거 제가 얘기해도 그래서 그 알려주려고 우리가 청각 장애인을 알려주려고 집게로 툭툭 친 거예요. 읽어보라고. 그러니까 표정들이 이분이 왜 어두울까 했더니 나 같은 사람이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왔다 가겠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니까 이분들도 내가 이거 알아들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그 호떡 있잖아요. 그냥 그 식용유에다 하는 호떡 말고 마른 호떡 있잖아요. 예. 거의 대부분의 그 호떡 파시는 그걸 무슨 공가호떡이라고 하나? 그분이 그 청각장애인 분이세요. 네. 거기는 청각장애인 분들만 그 일을 되게 많이 많아요?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어소시에이션이 있구나 그렇게 이 아마 생각이 했을 들더라고요. 거예요. 네. 아마.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 딱 보면서 느낀 게 저 생각을 못했어. 오늘 그래서 오면서 그 붕어빵을 먹으면서 뭔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 오늘 주제가 부자의 끝이다 보니까 뭐 돈 많이 번 사람 얘기들 막 이런 것만 막 알아보고 찾아보고 막 이러다가 왔거든요. 그러다가 그분이 이거 탁탁 치는 걸 보면서 내가 가진 거에 대한 소중함을 몰랐구나. 그러니까 그냥 그 들을 수 있다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되게 어떻게 보면 감사한 조건인데 그러니까 잊고 사는 거죠. 이리 씨 지난주부터 지나치게 훈훈한다. 아니 근데 실제로 뭔가 개그맨으로서 뭔가 좀 이렇게 아니, 물이 빠지는 것 같은데. 이제는 항상 컨셉 행사 안 하고 뭐 이러니까 이제는 지금 바꿨어. 이제는 감동으로 가야죠. 감동으로. 네, 감동으로 가면서 휴머니즘. 슬슬 이제 그 에로틱에서 휴머니즘 목사님 이렇게. 느낌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서세원 선배님의 길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니까 약간 그 생각이 살짝 딱 든 거예요. 오면서 그러면서 이거 그래서 요 얘기를 일단 좀 해야겠다. 왜냐면 이게 그러면서 막 찾아보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하고 부자하고 뭐 비교해 보면 우리는 부자가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도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 기사에서는. 그러니까 이유가 뭔가 하고 봤더니 어느 정도까지는 그 행복이 오는데 그 부자 주변에는 또 더 부자들이 많다라는 거 주변에. 그래서 걔네들을 보다 보면 이게 자기가 갖고 있는 거에 감사할 줄을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그렇게 이렇게 나보다 돈 많은 사람들, 더 높은 데 사람들 얘네들만 보다 보니까 스트레스 그걸 많이 받는다고 하고. 훈훈해. 훈훈하지. 근데 없는 사람들도 그게 있긴 있잖아요. 내가 얼마 전에 짤을 봤는데 백만장자가 아니라 빌리언웨어 진짜 천만장자를 갖다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저 어떻게 해서 뭐 했냐, 뭐 이래서 IT 산업을 해서 이렇게 됐다. 뭐 지금 어디 사냐, 뭐 베버리힐즈 뭐 어디 산다, 기타 등등 쫙 얘기하다가. 정말 이렇게 부자가 돼서 돈이 많아서 불편한 것도 있다고 하는데 돈이 많아서 정말 백만장자가 되고 억만장자가 돼서 불편한 점이 뭐냐니까 이 사람이 없는데요. 그런 사람이 난 너무 좋아요. 불편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 최강인 거 뭐냐면 어느 정도 있으면 남하고 비교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있으면 나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남하고 비교를 안 하면 되는데 비교하는 순간 이게 딱 끝장나는 게 우리 연예인들도 이제 예전에 우리 한번 왔었잖아요. 우리 조원석 씨 개그맨. 예. 원석이 형이 이제 한참 예능 잘 나갈 때가 있었어요. 막 예능 프로 많이 나가고 우리는 개그맨들은 특히나 이제 그 주말 예능을 한다. 그러면 이제 성공한 거예요. 주말 그러니까 7시나 8시 프로 뭐 하나 고정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능인으로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를 이제 이 형이 방송을 하고 막 그럴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나는 이제 그거 하다가 이제 형이 무슨 이런저런 사고 있고 나서 방송을 쉬었잖아요. 쉬고 나서 그때 만나서 하는 얘기가 그렇게 했었어요. 자기는 그때가 어떻게 보면 제일 불행했다는 거예요. 한참 잘 나갈 때가. 왜요? 그랬더니
그때는 완전 그 전쟁터라는 거 예능이라는 건 아. 전쟁터였다. 그러니까 이 형도 그러니까 즐기질 못한 거야. 왜냐하면 잘해서 내가 저걸 해야 되는데 저 사람까지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때 그 바쁠 때 더 막 그거에 시달린 거야.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방송 다 그만두고 쉴 때가 오히려 마음으로는 제일 편했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해서 요 얘기가 이제 살짝 이제 생각이 나서 요거는 이제 약간 훈훈하게 양념을 한번 싹 깔아봤고 그 배달의 민족이 독일 펀드에 인수되면서 네. 그 초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돌려받았잖아요. 네. 돈을.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 몇백억 번 사람이 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돈이 많아져서 이제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 제일 좋은 거 하나가 뭐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날 수 있다는 거. 돈이 많으니까. 와, 좋다. 내가 그러게. 돈만 많아봐 이거 무슨 하나 이렇게 되는 아니,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돈이 많은데 연예인을 만나고 싶어. 그럼 만나는 거네. 그럼 어떻게든 만나지겠죠. 아, 좋다, 좋다. 근데 다 만날 수 있는데 이미 난 만나고 있는데. 아니 근데 연예인. 혹시 날 만났지만 뭐냐면 그러니까 나훈아 씨만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만나기 싫은 사람을 안 만나도 된다는 그치. 그 환경 자체가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웬만하면 사실 돈 주면 다 만날 수 있거든요. 행사 부르면 되는데 나훈아 씨만 그게 안 돼요. 이건희 씨도 못 불렀잖아. 그러니까 돈 줄 테니까 행사비보다도 몇 배를 더 줄 테니까 와라 안 간다는 거예요. 저기 조용필도 그런다는데. 조용필도 그러니까 행사료를 책정을 못 한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공연만 하니까 누가 알아 그러면 이게 이 사람이 얼마인지 뭐 BTS급인지 아니면 무슨 소녀시대급인지 그걸 책정을 못 하는데 초인류로 생각하면 7천만 원 정도로 될 것이다라는 뭐 그런 것만 있다고 가정만 하더라고요. 하는 거죠. 가정만. 예. 그게 이제 그 콘서트 비용의 한 3분의 1 가격. 그러니까 콘서트 매출의 3분의 1 가격 정도를 행사비로 측정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루 콘서트를 만약에 1억을 팔아. 1억치 티켓을 팔 정도의 능력이 되면 행사비는 뭐 3천만 원 뭐 이렇게 측정을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그 이건희 회장님의 무슨 뭐 물론 삼성이란 그런 재벌 대한민국을 뭐 대표해서 뭐 세계적인 뭐 이렇게 회사를 이끌 때 물론 뭐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잖아요. 섞여 있는데 돌아가신 마당이니까 그래서 좀 좋은 면만 좀 부자한테 우리가 좀 배울 것만 좀 배우자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 보니까 이제 그 명언을 많이 남기셨더라고요. 돈에 대한. 이건희 회장이요? 네, 60가지가 있어요. 60가지. 그래서 한번 몇 개나 해당되는지 이거 한번 보시면서 보면서 나는 몇 개가 해당되는구나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거 1번으로 말한 게 이겁니다. 부자 옆에 줄을 서라. 그 말은 맞는 것 같네. 이걸 맞죠? 네. 그러니까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은 내가 이제 그 우리 음향 행사할 때 음향 감독님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근데 부자 옆에 안 껴주지 않나? 그러니까 그게 문제지. 아니 근데 우리 직업으로는 낄 수가 있어요. 부럽다. 개그맨들만 유일하게 예. 그럼 왜냐면은 우리들은 그냥 여기 다 만날 수 그러니까 뭐 변호사든 검사든 의사든 조금 좀 편하게 만나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우리에 대해서 크게 견제가 없어.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송국 PD분 중에 이제 고학력자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서울대 나왔어. 서울대 나왔는데 이분이 자기 이제 밑에 PD는 고대인가 연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PD는 개무시라는 거예요. 자기 서울대 나왔다고. 근데 개그맨들 있잖아요. 잘하는 애들, 스타들한테는 또 잘해줘. 그래갖고 이제 그 PD가 이제 좀 이제 기분이 상했나 봐. 그래서 밑에 PD가 후배 PD가 아니 선배님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왜 이렇게 개그맨들 이렇게 잘해주면서 후배들한테는 왜 이렇게 하냐. 야 쟤네들하고는 나하고는 완전 다른 거야 개그맨들하고는. 야 너는 서울대 가려다 못 가서 연대 고대 갔잖아. 예. 쟤네는 원래 서울대 갈 생각이 없었던 애야. 쟤네랑 나랑 완전 다른데 너는 어차피 나랑 똑같은 거 경쟁해서 밀린 애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그냥 전혀 다른 분야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장님들도 그런 식으로 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가 본 사람 중에서는 좀 100억대 이상은 한 2명 정도는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다 일일이 만나자마자 뭐 이렇게 깔 수는 없잖아요. 근데 대충 본 사람 중에서는 하여튼 그 1000억대 자산 가명 보고 그다음에 한 몇백억대 요 정도 근데 만나서 밥 먹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뭐 경조사 때 좀 이렇게 보고 서로 챙겨줄 정도 요거는 돼요. 그렇다고 뭐 이리야 오늘 만났으니까 용돈 줄게 이런 건 없어. 부자들 그런 건 없어요. 근데 그냥 뭐냐면 만나면 그런 이제 얘기 듣는 건 재밌어요. 그러니까 부자들 얘기 듣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분이 이제 한 분은 이제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땅 사가지고 갖고 땅으로 원래 한 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30 몇 살 때까지도 그 식당에서 일하시던 분인데 갖고 그 당시에 이제 뭐 부동산 원래 배우 하고 싶었던 분이거든요. 근데 배우는 돈 없어서 못하니까 영화 배우나 이런 거는 하고 싶었는데 못해. 잘생겼어요. 약간 주윤발 닮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돈을 어떻게든 벌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그때 부동산에 이제 꽂혀가지고 땅 사고 팔고 뭐 하다가 나중에 저기 강남에 이제 그 주차장을 자리를 그 CGV 뒤쪽에 주차장 자리 하나 있어요. 네, 있어요. 근데 그 땅을 갖고 계셨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사장님이 그 주차장 가끔 관리도 하면서 왔다 갔다 하셨는데 저를 만나면 하는 얘기가 이거죠. 똑딱 하는 순간 여기 지금 돈 올라가고 있다는 거야 지금 저 땅은 똑딱하면 돈이 올라가고 있대. 그래서 그러냐고 해서 한 몇 년을 갖고 계시더라고 주차장을. 그러다가 거기를 이제 팔았어요. 거기 뭐 들어왔어 건물 들어오고. CGV 저희 회사 거기 있었어요. 원래 주차장이었으니까 거기가 팔고 지금은 이제 저 건물을 사셨더라고. 건물 사시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분 계셨었고 한 분은 이제 저기 IT 관련된 걸로 해가지고 그분이 더 돈을 더 많이 벌는데 옆에서 이제 보면 근데 그냥 어떻게 돈 버는지 궁금해가지고 좀 만나긴 하죠. 그러니까 이분들도 보면서 어쨌든 옆에 있는데 그냥 이렇게 내가 어쨌든 배우려고 해서 보는 거지 뭐 경제적으로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건 없습니다. 야 이리야. 밥이나 사주고 뭐 이런 거지 뭐. 계좌번호 잠깐만 불러봐라. 이런 건 없어요. 7억 4천 넣었다. 뭐 이런 거. 이런 건 없어. 뭐 명분이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뭐 어머니 환갑잔치라던가 뭐 이런 게 하나 있어야지 뭐 그분도 줄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데 하여튼 뭐 이거 줄은 섰지만 어쨌든 그냥 얘기 듣는 거에 만족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있어요. 이제 부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자가 되어 있다. 근데 이거는 좀 이게 이건희 회장이 하기엔 좀 애매한 것 같아.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부자였잖아요. 뭐야? 이거는 사실 요거는 차라리 그 아놀드 슈왈처 얘기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 젊었을 때, 그러니까 20대 후반, 30대 초반 때 취미생활 중에 하나가 자동차 분해였습니다. 자동차. 그 진짜 자동차. 그걸 누가 분해를 하냐고요. 취미로 어느 그렇게 해서 집에서. 뭐 차를 분해를 하는 고쳐서 팔았다는 둥 뭐 그래서 3,000불을 남겼다는 둥 뭐. 요거는 좀 우리 공감대가 없었던 걸로. 이거는 뭐 부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서 되신 건 아니니까 태어나자마자 부자인 거리 좀 다르잖아요. 근데 아놀드 슈왈처제네거는 실제로 그 헬스 대회 있잖아요. 미국 헬스 대회 나가가지고 그 자기가 마치 1등한 것처럼 하고 댕겼대요. 행동 자체를 1등 퍼포먼스를 하고 자기가 이미 1등인 것처럼 거기 오디션 볼 때부터 그렇게 해서 퍼포먼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1등이 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긴 이뤘어요.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목표를 가지면 마치 그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아놀드 슈왈처제네거가 그렇게 해서 첩도 두고 바람도 피우고 그것도 생각한 거야. 첩이 있을 것처럼 행동한 거예요. 그 전부터. 첩이 아니고 그냥 같은 공간 안에 지내는 분이었죠. 가정부.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개 있습니다. 이제 항상 기뻐하라. 그래야 기뻐할 일들이 줄줄이 따라온다. 나 이건희 회장님 얘기 중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지갑하고 지갑을 항상 좋은 걸 갖고 다니고 신발을 깨끗이 하라는 얘기를 좀 들었어. 삼성에서 뭐 면접을 볼 때나 이럴 때 양복의 면무새보다 신발을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저 좀 약간 어렸을 때는 이렇게 신발을 되게 잘 닦고 다니고 잘 하고 다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막 그런 얘기를 들었었던 적이 있었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어요. 요 얘기도 있는데 여자와 개와 돈은 같다. 쫓아가면 도망가고 기다리면 쫓아온다.
요 얘기를 좀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거가 뭔가 젠더 감수성 뭐야 이게 아니 회장님이 하시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아. 지금 텐션 우리 회장님이 지금 하시는 얘기를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들어. 뭐 마누라를 바꾸면 뭐 아니면 그러더니 부자가 안 되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꿍시렁 잘 들어. 새겨 들으란 말이에요. 어른이 하시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얘기도 하셨어 우리 회장님이. 티끌 모아 태서 안 된다. 박명수가 티끌 모아 티끌이라고. 자, 들으세요. 여러분. 가보니까 자 3명이면 호구다. 뭐 이런. 회장님이 지금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이게 있어. 요렇게까지도 했는지 모르겠는데. 찢어진 돈은 떼워서 사용하라.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요. 찢어진 돈도. 그러니까 화폐를 소중하게 그렇죠. 여겨라 이런 그렇죠. 얘기였어. 맞아. 그리고 이것도 있어. 돈하고 말을 걸어라도 있었어요. 돈을 하나 인격체로 대하라는 돈한테 거죠. 말을 걸으라고. 네. 사이코패스도 그것도 아니고. 무서운데, 좀. 예. 그러니까 아니 얘기해서 돈하고 대화도 좀 해야 된다 그랬었어요. 이런 얘기도 돈 뭐, 빼가지고. 그만큼 소중히 하고 하나의 소중한 인격체로 좀 대하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돈은 보물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돈을 편안하게 해라.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좀 약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인격체처럼 좀 소중히 했다. 뭐 그런 거는 좀 배울 수 있을 것 같고 이거 있었어요. 이제 좀 이것도 좀 우리가 이거 딴 사람이 했었으면 좀 와닿았을 텐데 이원 회장님 한 얘기인데 마음이 가난하면 가난을 못 벗는다. 마음의 풍요를 심어. 교수님이 마음이 가난한 줄 행복하다고 했던데. 아니 근데 왜냐면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이걸 만약에 정주영 회장님이 얘기했다. 와닿지. 와닿잖아요. 원래 가난했던 분이니까. 근데 원래 부자이셨던 분이기 때문에 조금 안 와닿긴 하는데 받아들이세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건희 회장님 전 회장님이지. 책 같은 거 썼어요 직접? 옆 사람이 말고. 뭐 직접 삼성 썼는지는- 연구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직접 썼는지는 아무도 확인할 수가 아니, 없죠. 그러니까 뭐 김우중이 세계는 네. 넓고 뭐 할 일도 많다 이런 거 하고 그때 정주영이 제가 알고 정주영이 있는 건 쓴 게 없어요. 뭐지 무슨 책이지 포기는 없다 포기는 없다 그지. 네. 포기는 없다. 그거 맞아. 그 시련을 있어도 포기는 실패는 없다 이거예요. 근데 정주영 회장이 자기 이름으로 네. 남들이 써줬던 뭐하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억나는 게 없어요. 나도 없어. 정주영 회장님 책이요? 네. 아니요, 이건희 남들이 회장. 써준 거 말고 아니 이건희 회장 책. 남들이 써준 거 예를 들어 뭐 그래요? 삼성을 자서전 해부하다. 같은 게 따로 없으신가? 그러니까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뭐 삼성을 해부하다 이런 거 말고 예, 자기가 그러니까 이게 책 같은 거 이걸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이것도 있네. 세상에 우연은 없다. 한 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하라. 그래서 이르시 나도 잘해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스티브 잡스 만났을 때 그렇게 무시했다고. 그러니까 원래는 저번에 내가 짜장면값 내가 냈는데 그거 앞으로 향후 10년간 더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쨌든 간에 그거 철학대로 물론 다 사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자기가 좀 감명받은 글귀라던가 이런 것들을 또 소중히 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는 그거 있어요. 경청 얘기. 아시죠? 그 경청,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님이 저기 이제 자식들 딱 모아놓고 한 얘기가 경청에 대한 얘기를 했대요. 남의 얘기 많이 들으라고. 그러니까 그걸 강조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다음- 이것도 생각난다. 네. 의심하면 쓰질 말아라 사람을. 그거는 저기 한번 썼으면 삼국지에 나오는 말. 한 번 썼으면 아니요, 요거 맞아. 의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삼국지에서 조조가 했던 말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로? 삼국지에 나온 말이에요. 아 그래요. 그다음 또 특이한 거, 헌돈은 새 돈으로 바꿔 사용하라. 새 돈은 충성심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충성심이라는 게 그 돈을 불러온다 뭐 이런 거겠죠. 여기서 표현한 거 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돈 딱 하면은 그러니까 딱 맞춰서 갖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딱 앞면 딱 맞춰. 앞면 딱 맞추고 또 빳빳하게 관리하고 달러를 돈 관리부터가 네, 달러를 그렇게 되게 깨끗하게. 그리고 하긴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 이 그 부자분들의 조금 특이한 거 중에 하나가 현금을 많이 썼어요. 내가 아시는 분은. 그러니까 신용카드 쓰는 게 자기한테 좋잖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근데 어디 뭐 먹을 때 항상 현금을 내고 현금 지불하고 그다음에 막 그렇게 비싼 것도 안 먹더라 그분은. 저번에도 어느 날 한번 저기 오라고 이래야 맛있는 거 사줄게 오라고 그래가지고
아, 어디 계세요? 했더니, 여기 어디 뒤에 보고집이야? 그러더라고. 야, 보고 이거 비싼 요리인데 하면서 이제 딱 갔는데 보고집이 없어요. 뭐야? 형님, 이거 보고집이 없는데요? 거기 북어집 있잖아. 아, 여기 기사식당 얘기하시는, 거기야. 아, 예. 그런 데서 드시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많이 먹으라고. 맛있으면 돼. 아니, 맛있으면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아끼시더라고. 그러니까 그 아끼는 것도 잘 아끼고 부자라고 해서 막 펑청망청 쓰고 그러지는 않으시더라고. 근데 그분들 아까 이거 읽다가 생각나는 거는 이분들이 지갑 있잖아요. 이분들이 비슷한 습관이 있어. 지갑을 좀 깔끔하게 갖고 다니게요. 돈 정리 잘하고 그다음에 현금 많이 쓰고 그러니까 돈을 좀 소중히 하는 거는 내가 좀 옆에서 본 것 같아요. 이분들의 그 습성을. 그래서 한번 요걸 보면서 어쨌든 그 실제로 돈 많이 버는 부자의 모습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저는 이제 그다음에 그게 아니더라도 몸이 건강하면 건강 부자, 친구가 많으면 친구 부자,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훈훈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이니까 좀 따뜻한 얘기를 좀 해야 돼. 대표해야 돼. 네. 예, 알겠습니다. 얘기 여기까지입니다. 수남. 네, 안녕하세요. 163회 니하오 오사충입니다. 부자의 끝이란 그 주제로 제가 받았는데 이번엔 또 주제가 좀 일찍 왔어요. 네, 항상 이렇게 뭐 행사 갔다 그랬잖아요. 행사 가냐 미리 보낸 거야. 예, 일찌감치. 부자의 인생들 뭐 내가 아는 부자, 진정한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왔는데 라떼 얘기를 좀 하자면 뭐 다들 이제 그 비슷한 세대를 뭐 사신 분도 있고 저보다 젊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대학을 들어가서 정말 이게 풍족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던 게 대학교 가서요? 그러니까 제가 풍족한 걸 떠나서 산업이 풍족하고 국가가 발전하고 막 개발이 되고 막 풍족한 거 있잖아요. 그 IMF 전까지의 그 극한의 그 노태우 정권부터 김영삼 정권으로 이렇게 오면서 정말 그렇게 됐던 그 시기를 이렇게 거치면서 우리 때 이제 뭐 학생 운동을 하다가 성균관대인가 일단은 그렇게 돼서 거기서 학생 운동을 하다가 경찰들이 이렇게 크레인을 타고 가다가 떨어졌어요. 경찰이 예, 경찰이 이렇게 크레인을 타고 이렇게 가다가 떨어져갖고 경찰이 죽었어요. 어떻게 뭐 그걸 뭐라고 하지? 그거 경찰, 의무 경찰이라고 하나? 전투 경찰이 정경. 그러면서 학생 운동을 재조명하는 그런 계기로 그러면서 점점 이런 것들 전대협이나 이런 학생회나 뭐 무슨 연합회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데모 집단이라고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92학번, 93학번부터 이렇게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흐지부지 좀 되면서 그 전에 학번들 88학번, 89학번부터 이렇게 저 학번까지 이렇게 왔던 그 팀들은 그냥 걸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매년 또 매달 이렇게 신유행이 대한민국을 계속 이렇게 덮고 또 덮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뭐 미국이건 아니면 서양에서 있던 그런 유행을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막 노래방이 들어오고 로바다야키가 들어오고 찢어진 청바지가 들어오고 귀걸이가 들어오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그런 뭐 법칙 아닌 법칙 같은 게 있었던 게 그러니까 미국에서 유행을 시작하면 10년 후 일본에서 시작하면은 그 5년 후 5년, 3년. 그래서 그 일본에서 시작한 게 3년 후에는 부산에 들어오고 부산에 들어온 게 1년 후에는 울산으로 가고 울산에서 서울로 퍼지고 뭐 이런 법칙 같은 게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예전에 말씀 그대로 삼성에서 일본을 배워야 된다. 일본 트렌드를 그대로 가져오면 반드시 성공한다. 뭐 이랬었고 우리 부모님도 이제 장사가 되게 잘 됐었어요 그때. 장사가 되게 잘 돼서 그때 그 스탠드바 하나 가지고 계시고 룸사롱 하나 운영하고 계시면서 현금도 또 무지하게 굴렸죠. 역시 경남 스타일. 네. 그러면서 이제 뭐 부동산도 잘 되고 현금도 잘 돌고 그 당시에 뭐 애지간한 그 아파트에 그 당시에 또 애지간한 또 그 아시잖아요. 각 있잖아. 각그랜저. 네, 그 차에. 그래서 그때 사진을 보면 이렇게 그 가족들이 그냥
그냥 그렇죠. 누나가 가장 있어 보이는 유행의 머리 있잖아요. 닭뼈를 이렇게 싹 올려가고 스프레이를 쫙 세우고 색조 화장하고 뭐 이런 거 어깨 뽕 달린 그런 브라우스에 그런 마이 세소 같은 이렇게 여자 있고. 느낌의 막. 네. 그러니까 이게 먹고 살만해야지 그 유행도 즐기고 패션도 따라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촌스러운 부티라고 하나? 그 당시에 이렇게 사진을 보면 예전 졸부. 아 졸부까지 아니고 촌스러운 부티. 그러니까 졸라 부자. 저기 뭐예요? 그 당시에는 어땠냐면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는 경우도 있었지만 사진사를 불렀어요, 집으로. 와. 사진사를 불러서 사진을 사진관 아저씨가 이렇게 뭘 조명 같은 걸 들고 왔었어요. 그래서 원래 그런 사람은 그 놀이공원 같은데 가면은 찍어달라고 하는 그 정도 아니에요? 아니 스튜디오 사진사가 온 건데 그게 트렌드였어요. 연결해가는 게 아니고 뭐냐면 그 집 자체가 그 가족 사진 찍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아빠가 이게 더 대단한 거야. 이렇게 안고 아빠랑 엄마랑 안고 네. 가족들 이렇게 뒤에서 그렇게 해서 찍었던 그게 아니 뭐 좋다 나쁘다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뭐 그랬으니까 그때는 말 그대로 뭐 풍족이란 그 시대적인 상황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다 저도 이제 대학교로 가서 뭐 물론 뭐 저도 뭐 안 받고 뭐 그랬지만 결국은 저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했잖아요, 집에서. 다 재워주고 하고, 그 다음에 어렸을 때 가르쳐 줬던 그 운동을 기반으로 알바를 되게 고액 알바를 했던 거죠. 뭐 스키도 가르치고 수영도 가르치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잘 살고 나름대로 그렇게 했는데 심지어는 이제 군대에서 이렇게 휴가를 나와도 그렇게 즐거웠던 시기가 그게 있었는데 군대를 갔다가 군필까지 딱 했으니 복학을 했으니 얼마나 재밌게 놀았겠어요. 제가 봐도 정말 이거는 뭐 물론 뭐 여러 가지 그 경험도 많이 했지만 정말 열심히도 살았지만 열심히도 놀았던 그런 기억이 좀 있어요. 그렇게 돼서 이제 4학년 때 친구들이 이제 졸업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할 때 나는 체육 선생님을 하겠다. 우리는 체육대학이니까. 오사춘기님. 예, 친구가 난 체육 네. 선생님을 하겠다. 나는 경찰 공무원 하겠다. 우리 주로 이렇게 그 나랏밥을 먹는다 그러면 공무원, 경찰, 체육 선생, 또 군인 이런 식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막 그걸 우습게 보고 그랬었어요. 아, 진짜 촌스럽게 무슨 선생이야 막 그러고 뭐 그랬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뭐 대기업 들어가는 거는 항상 옛날부터 인기가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 뭐 선생님, 네. 공무원 뭐 이런 데가 이제 인기가 많아졌는데 심지어는 뭐도 있냐면 하사관 있죠. 예. 그 전문대학도 있어요. 하사관 전문대학교요? 예. 우리가 군대를 사병하러 가면 너 말뚝박어 이랬었잖아요. 하사 너 장기회사 해. 네. 그럼 이제 해갖고 그 다음부터 저 상병에서 곧바로 하사 달고 뭐 이렇게 교육받고 그러잖아. 후반기 교육받고. 근데 요즘에는 그거를 트레이닝하는 전문대학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졸업하면 바로 하사관? 아니라 그 군사학과야 이름이. 전문대학교 찾아보세요. 군사학과가 있어요. 거기 졸업하면 뭐 어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기 하사관 시험 볼 때 그걸 갖다가 잘 하도록 하는 거야. 하사관 그 시험 볼 때도 나를 면접에서 좀 학점을 가지려고 준비했다 이런가 정도에서 그 과목이 좀 어려운 과목들 몇 개 있습니다. 뭐 탄도학이랑 독도법 이런 거 다 하겠지. 저 하사관 시험 붙었던 사람이잖아. 우리 선배가 그 저기 학사장교 갔다가 군대 짱 박아갖고 나중에 중령을 했는데 제대하고 나서 거기 가서 그 강의하더라고. 아니 왜냐면 저희가 그 공군 하사관 시험을 합격했잖아요. 그렇게 시험도 어렵지 않았는데 그렇대. 요즘에는 경쟁도 하고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가 이제 무슨 군사 무슨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렇게 돼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거기 가는 거야. 군무원 같이. 그러니까 취직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때 막 공고 나오고 상고 나오고 뭐 놀리고 그랬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시대적인 배경상. 근데 아주 그 고지식한 직업이라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넌 뭐 할 거냐? 그럼 뭐 교수해야 되지 않겠어? 뭐부터 시작해서 야 사업해야지. 막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뭐라고나 할까? 그리고 이제 저는 외국에 대한 그런 게 있어서 난 유학 가야지. 그래서 당연히 그냥 졸업하면 유학 가는 걸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우리 부모님이 그때 강남에 이제 아파트를 정리를 하고 가게 하나를 정리를 하고 신도시가 뜬다. 그래서 산본으로 이사를 가요. 그래서 7층짜리 건물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7층하고 6층에 우리 집이 살고 7층에는 우리 집, 그 다음에 6층에 우리 누나 내가 이사 와서 살고 나머지는 세를 주고 이렇게 샀어요.
그러니까 그때 엄마 이거 장사도 좀 이렇게 하고 말 그대로 새 받아 먹고 누가 봐도 재산 정리를 잘 해서 예. 신도시에 가서 그 건물 이렇게 그 몇 층짜리에 새 받아 먹고 딱 좋잖아요. 1층에는 치킨집 있고 뭐 저기 뭐냐 비디오 뭐 렌탈점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또 가족들 그 건물 안에 층별로 살고 예. 그래서 이런 거 약간 좀 꿈꾸는 사람들 많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돼서 했는데 그러고 저는 이제 미국을 가게 되죠. 그러면서 IMF가 터진 거예요. 한참 있다가. 아우 이제 좀 들을 만한 재밌는 얘기 나오겠네. 아우 그동안 배 아파가지고 배 아파 손 나는데 이제 뭔가 좀 웃으면서 들을 수 있는 수가 온 거 아니에요? 터지면서 환율이 치솟는 정도가 아니라 그 유학생들의 그 정말 거기 아비규환을 봤었으면 깜짝 놀래요. 그래서 저도 후다다닥해서 호주로 떴습니다. 그때 환율이 거의 평상시 2배 이상이었죠. 그 2,000원, 3,000원인가? 제가 미국 처음 갔을 때 800원 이랬어요. 2,400원, 2,400원. 그 당시에. 그리고 시간별로 환율이 올랐어요. 시간별로. 그래서 그래서 너무 이렇게 좀 속된 말로 이렇게 지금 코로나 이거 같이 아비규환이 된 거예요. 그렇죠. 한순간에 그때 뭐 난리 났죠. 그래서 부도도 많이 나고 영화도 많이 나왔잖아요. 국가 부도나 이런 거 보면은 언제 그러면서 건물을 갖고 있고 술집 뭐 그런 거 있죠. 비싼 술집 요정 뭐 룸싸 쌍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그냥 즐겁게 잘 커서 신도시로 이사 가서 뭐 건물에 애 유학 보내고 살면 그게 삶이 끝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 한 방에 그러고 나서 호주에 있다가 호주에서 2년 만에 한국을 딱 왔는데 집이 쪼그라든 거예요. 정말 집이 쪼그라든 거예요. 집이 쪼그라들어서 이렇게 됐냐 저렇게 됐냐 하면서 이제 그때 뭐 좀 나름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 정도면 잘 선방한 거예요. 그 당시에 왜냐면 애들 다 키워놨으니까.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망하신 분들 엄청 많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국에 와서 그야말로 이제 현실 세계에 뛰어들어요. 진짜 직장 생활을 해보고 진짜 돈도 벌어보고 이러면서 그래도 운동한 깡도 좀 있었고 알바했던 그런 경험도 있어서 이걸로 이렇게 버티고 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사장 잘못 만나가지고 그렇게 돼서 이제 망합니다. 망하는데 정말 한 푼도 없이 전 집사람하고 정말 결혼하기 싫었는데 저 남자가 뭐 두 쪽만 가지고 이거 있는 편집해야 돼. 아니야. 이거는 반복으로 3번 넣어주세요. 난 집사람하고 결혼하기 싫었는데 이렇게. 아니야. 그렇게 싫은 거 아닌데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싫은 거 말고 집사람이 싫다 이거 아니라 결혼 자체가 결혼에 대한 이게 뭐 없었어요. 이거 뭐 그러다가 이제 결혼 1년 만에 한 달 월급 갖다 주고 11달 월급 못 갖다 주고 신불차 내고 부도 나고 보증 서주고 이제 마트에 간 거예요. 쓰러지고 뭐 그런 얘기를 좀 했었을 거예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그때 은행원이었는데 자기가 공부를 좀 한다. 그래서 시험을 봐서 7개월 만에 여기 그 공무원 여기 학원이 있어요. 노량진에 학원들 많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합격을 하고 저도 고액과외를 어떻게 소개받아서 신불자를 탈출하고 제가 정말 이렇게 뭐라고 할까 그 해외 취업이란 그 아이템을 뚫고 해서 제 재산이 빵원이 됐어요. 아 마이너스에서? 예. 마이너스에서 빵원이 됐다고? 38세에 제 통장이 드디어 제로가 된 거예요. 그 전에가 마이너스 얼마였었어요? 마이너스 한 4억 한 6천 정도. 그 마이너스 4억 그러니까 1억인 거네요. 1억이 넘어가면 그러니까 이게 안 돼요. 2억 넘어가면 넘어갔나 보다. 야, 그 일반 분들이 갚기가 힘든 돈인데. 그렇죠. 뭐 2억이나 2억 100만 원이나 뭐 똑같은 거니까. 뭐 3억이나 4억이나 어차피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는데 영원히 헤어나지 못할 줄 알았는데 드디어 빵원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빵원이 되는 순간 이상하게 세상이 내 것 같은 거예요. 단지 제로가 됐는데 제로가 됐을 뿐인데 공무원 번 것도 아니고 그냥 딱 0 됐는데 공무원 합격증을 딱 가져가니까 그 자리에서 마이너스 통장 3천만 원 해주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이거를 그 마중물레에서 사업을 했고 이 사업이 잘 되고 해서 이렇게 돼서 드디어 제가 이 빵원이 됐어요. 그래서 39에
내 집이 일산에 생겼어요. 정말 이렇게 작은 집인데 그때 생긴 거예요. 그래도 그 어렸을 때 귀하게 자란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자기 집을 늦게 가진 네, 편이에요. 정말 그러고 있는데 지금 마차님께서 이제 안 계시고 그러셨지만 장모님이 전화를 해서 자꾸 이렇게 어디 가렵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졸립다고 하고 야 뭔가 좀 이상하니까 정읍에 사세요. 야 좀 내려와 봐라. 나 몸이 계속 뭐 어지럽고 그렇다. 대처를 늦게 한 거죠. 시골에 계시고 아유 엄마 밥 잘 챙겨 먹고 뭐 이렇게 해야 하면서 이제 대처를 딱 잘못해서 반신불수가 된 거예요. 브레인 스트로크가 딱 걸려서 풍이 딱 와서 야 어머님 우리 집으로 모셔. 막 그 마음이 풍족하니까 어머님 모셔 우리 집으로. 누가 모시냐 이거를. 그래서 아유 우리 집에 계시게 하라고. 근데 제 장인이 발가락에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계 병원인가? 무슨 우리 둘 병원인가? 우리들 병원이겠죠, 유명한 건. 거기서 수술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허리 수술을 한 거예요. 다리가 잘 안 움직여서. 그래서 아버님 계세요 우리 집에. 그래서 아버님하고 그때 처형이 그때 영국에 있다가 온 거예요. 처형도 우리 집에 살아요. 그래서 반신불 그러니까 막 제가 좀 싸가지게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반신불수의 장모님 하박을 잘 못 쓰시는 이제 장인 그다음에 백수인 처형 태어난 지 이제 2년 된 우리 애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풍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이 그냥 그냥 사람들을 그냥 바글바글 한 거지. 그냥. 이거 뛰면 뛰어 우리 집인데 어떠냐.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재산이 그때 뭐 별거 없어요. 대출 왕창 껴갖고 산 집인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제 마이너스일 거 아닌가. 물론 플러스이긴 해도. 현실적으로는 그때 정말 2년 동안 그 같이 계셨는데 뭐 이런 말씀을 방송에 드리면 이렇게 뭐하지만 이렇게 장애를 가지실 1급 장애세요. 장모님은 그 자동차도 이렇게 LPG 가스 이런 거 할 수 있거든요. 그분을 2년 동안 같이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유 어려운 일이죠. 정말 쉬운 일은 아닌데 제가 그때 반 미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또 사위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부자란 생각에 언제든지 우리 집에 오셔라. 막 그러고 나서 그러다가 이제 2년 지나서 보바스 병원이라고 성남에 있는 그 병원인데 그 재활하는 병원이거든요. 거기 우리 저 처형이나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큰 처형하고 제가 막내 처형을 좀 존경해요. 일단은 그렇게 돼서 이제 케어를 해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 문서방이잖아요. 문서방 그쪽 입장에서 오서방 아니었어요? 아니 문서방 그쪽 입장에서는 그런데 나 때문에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아프고 언니하고 다 같이 사니까 지들끼리 싸우는 거야 이제. 가족들끼리.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이 저기 뭐냐 방광염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자주 가야 되는데 뒤에서 하박을 팍 안고 이렇게 같이 걸어줘야 돼요. 그래요? 반신불수니까. 그리고 화장실 가서 이렇게 되는데 그치.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미안하니까 새벽에 안 깨우다가 넘어진 거예요. 꽉 넘어진 거예요. 막 와서 막 소위 말해서 딸내미가 지랄지랄 한 거지 한마디로. 엄마니까. 엄마 왜 깨우랬더니 왜 그러냐고 막 소리 수박 먹지 말라고. 화장실 자주 그러면서 2년이 말이야. 막 이래서 자기네 식구니까 만약에 시어머니한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더니 그림으로 막 그려진다. 그러더니 야 너는 왜 엄마한테 그러자? 언니는 조용히 해. 언니는 그래서 막 서로 야 뭐가 이렇게 시끄럽냐 이러면서 이제 막 우당탕탕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면서 여기서 울고 저기서 울고 뭐 네가 우울증에 걸렸는데 내가 우울증에 걸렸는데 가만 보면 나는 열심히 일하고 여기는 뭐 맨날 싸움이 난 거야 이렇게. 집에 계시니까 맨날. 그러니까 돈 벌어 나가는 사람들은 뭐 없어요. 돈을 바쁘니까 집에 계신 분들끼리. 근데 집사람이 또 휴직을 그래 그날 아이 때문에 뭐 그래서 어머니 간병 이렇게 했고 집에 소위 말하는 환자 둘에 갓난쟁이 하나 하고 그 백수하고 그랬다면 와이프하고 그랬을 때 맨날 싸워. 한 끼 먹고 싸우고 두 끼 먹고 싸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이렇게 지나면서 저는 그러니까 그때보다 재산을 좀 더 모았죠. 좀 더 부동산도 좀 있고 뭐 집사람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해서 지금 월급 잘 받고 있고 저도 이제 사업을 뭐 좀 자유롭게 좀 더 남들보다는 좀 더 시간이 좀 많고 이렇게 개인 사업을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돈으로 따지면 그때보다는 지금이 좀 더 있어요.
그 물리적인 돈으로 따지면. 음. 근데 제가 가장 부자라고 생각했었을 때가 그때 20평대 초반의 아파트에 그 장인 장모 모시고 처형 하면서 난 바깥에서 벌렁 누워서 자고 막 프로야구 보면서 웃장 까고 막 소리 지르고 장인은 나 보고 저 한심한 놈 하면서 웃고 이랬을 때가 가장 제 인생에서 가장 부자였던 것 같아요. 가장 행복하기도 하고. 행복은 아니고. 행복은 아니고. 네, 행복은 결혼하고. 마음이 부자. 그치. 그 집을 처음 장만했던 그 기분이 그치. 오래간 거죠. 예, 땅원에서 네, 맞아요. 내가 내 힘으로 부모님 도움 안 받고 내 집을 샀다. 그렇죠. 예. 아, 여기서 그냥 크게 있었구나. 아, 예전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아버님들이 막 그 예전에 뭐 한지붕 세가족 이런 거 보면은 나온단 말이야. 캐릭터 중에서 집 샀다고. 쓸고 닦고. 뭐 아침마다 빗자루질하고 나오거든요. 괜히 쇼파 막 6인용짜리 막 들어놓고 막 이러면서 뭐 이게 좀 이게 그때는 되게 가족들한테 되게 잘난 척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인정하니까 다행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건희 회장이 78이 네, 맞아요. 되더라고요. 근데 뭐 그냥 뭐 모욕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6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쓰러졌다. 예, 예, 쓰러졌다. 그런 썰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뭐그 썰은 썰은, 예. 네. 그러면 72세야. 그 사람이 케어를 못 받아서 그렇게 되고 밥 못 먹어서 그렇게 되고 맛있는 거 못 먹어서 그렇게 됐겠어요? 그냥 운명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진짜 거스르지 못한 옛날에 이병철 회장이 그랬대잖아요. 가장 부러운 게 이 사람이 소화력이 약했대요. 그렇게 몸이 안 좋았대.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면 차를 타고 가면 지게꾼들 있잖아요. 지게꾼들이 막 열심히 노동을 하고 그 잠깐 시간에 그 국수를 먹으면서 막 후다다다 먹으면서 그 담배 한 대 피고 이런 걸 보면서 그렇게 부러워했대요. 저 강력한 소화력. 소화력. 아, 저도 좀 공감해요. 예, 맞아, 맞아. 정말 그걸 부러워해서 이 사람이 음식을 되게 잘 못 먹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거 보면 이 부자하고 이 가난뱅이하고 또 옛날에 물리적으로는 제가 통장에 예를 들어서 뭐 그 당시에는 100만 원 있었고 지금 1000만 원 있더라도 그 당시가 훨씬 더 내 생애에서 가장 부자 같았었어요. 저는. 그러면 한 번 더 부자를 느끼기 위해서 한 번 더 꼬꾸라지시면 가서 다시 한 번 그때 다시 느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와, 그 생각만 해도 나는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래서 저는 진정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들 뭐 피상적으로 하는 얘기지만 마음의 부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훈훈하다, 훈훈해. 네, 네버엔딩 스토리 163회 세 번째. 오늘 마차님 없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는 이게 앞에서 이렇게 진짜 그냥 교과서상으로 나오는 네. 진짜 부자 이야기를 할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우리 진짜 부자를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로 알고 있으니까 다 그 책에서 배우고 영화로만 알지 잘 몰라요. 인터넷에 쳐보면 뭐 세계 역사상 뭐 세계 최고 부자 순위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뭐 징기스칸도 나오고 무슨 뭐 저기 로스차일드가 로스차일드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그 지금 현재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뭐 그 당시 재산이 얼마였다 이런 게 뭐 숫자가 나오거든요. 다 구라입니다. 구라고 역사상 그러니까 역사상 확인된 최고 부자 중에 그러니까 정말 돈이 많은 걸로 유명했던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아프리카에 만사무사라는 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인도에 한번 행차를 하거나 안 그러면 유럽에 행차를 한번 하면 수행원이 10만 명씩 같이 갑니다. 야, 밥 한 끼 먹는데 하루에 30만 그릇 아니야. 수행원이 10만 명이 따라가는데 그 수행원이 이게 각자 임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어떤 무역을 책임지고 누군가는 어떤 뭐 선물을 책임지고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돈, 그 10만 명이 모두 그 왕의 부하들 수행원들이니까 뭐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네. 우리 영화 그 알라딘 네. 봐도 그 왕 한 명 어디 행차하면은 앞에 코끼리 3마리 이렇게 네, 하면서 진짜 보통 일이 아니네. 생각해 보면 왕 어디 행차 한번 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그 왕이 가는 그 동네는 한 그 우리나라로 치면 한 중국 통째로 중국에 갔다. 그러면은 중국에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거야.
아, 그럴 수 있겠네. 그 사람들이 그거 아니야? 앞에서 이렇게 황금 촥 던지고 그렇지. 막 이런 그러니까 거 쓰고 가는 하고? 돈이 너무 네. 많으니까 그러겠네. 그냥 인플레이션이 생겨가지고 그 왕이 왔다 가면은 폭삭 망하는 거예요. 아 오히려 돈을 돈을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휘젓고 다니면 네. 끝장 나는구나. 근데 이제 그 왕이 한번 오면은 와서 몇 년 동안 또 행복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막 초대하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 만사무사라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낯설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진짜 왕 중에 진짜 돈으로 치면 최고의 세계 최고의 그 부자 끝판왕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빌 게이츠, 뭐 존 록펠러 뭐 이런 이름만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저 주식 시장에 있는 뭐 그게 거. 평가돼 있는 그 돈인 거고 지금 이 시대에도 진짜 부자들은 저 중동에 그죠. 예, 아랍에미레이트 뭐 그 연합 UAE 뭐 이런데 뭐 저 사우디아라비아 왕가들 그 전체 왕가의 재산이 저 뉴욕 저 나스닥 전체 재산하고 비슷한 규모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자라는 건 사실 우리가 단순히 돈이 많다는 개념을 떠나서 그러니까 저는 징기스칸 생각을 자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징기스칸이라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징기스의 왕이라는 뜻이잖아요. 칸이 왕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징기스라는 그 영토 제국의 왕이라는 뜻인데 그 징기스칸이 뭐 돈이 많다는 걸로 유명하지는 않죠. 근데 그 사람이 실제로 동원할 수 있는 돈이라는 건 진짜 글자 그대로 지구를 살 수 있을 정도로 동원할 수 있는 권력이 있었던 거죠. 그랬겠다 정말. 다 뺏어가는 거잖아요, 그분은. 그러니까 그 징기스칸이 정복 활동을 할 때 원칙이 뭐였냐면 항복하지 않으면 죽인다는 거였어요. 근데 항복을 하면 그러니까 대대손손 그 먹고 사는 걸 책임졌거든요. 그래서 징기스칸에 항복한 나라들은 그나마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자기 정체성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그 당시에 징기스칸한테 저항했던 나라들은 사라졌어요. 근데 그 고려 그 거기 원나라였잖아요. 원나라. 예. 원나라가 고려를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먹은 걸로 돼 있는데 무슨 저런 나라가 다 있냐. 보통 딱 가면 수장부터 딱 해놓고 왕 목 딱 치고 대신들 다 무릎 꿇게 하고 그러면 전 국민이 다 미안하다. 너의 신하가 되겠다. 여자들 쫙 하고 이렇게 취하고 재물 취하고 이런 게 딱 끝인데 왕은 항복했는데 국민들이 산에 들어가고 그렇게 계기들해요. 그러니까 죽도록. 한반도에만 있는 독특한 개념이죠. 사직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그 왕이 살아있든 죽었든 말 상관없고 그 씨를 지켜야 된다. 그 씨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학을 떴대잖아. 야 그냥 나 점령을 해. 저 이제 그만 가. 이렇게 됐대잖아요. 다음부터 안 올 테니까 네 알아서 살고 우리가 이긴 걸로 하자 하고 간 거. 뭐 그렇게 됐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징기스칸의 어떤 그 통치 철학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력적인 게 많아요. 특히나 제가 가장 기억이 나는 게 그 누가 됐든지 간에 어느 지역에서 그러니까 토벌 그 활동을 정복 활동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기 저항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그 모든 생명체를 다 죽여버리거든요. 뭐 사람이고 가축이고 식물이고 상관없이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 죽여버려요. 그러면 거기에 누군가가 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이주시킨 사람들이든 그렇게 이주해가지고 다시 이제 그 문명이 생길 때 원칙이 뭐였냐면 가장 약한 사람한테 가장 좋은 거를 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정복 활동을 하다가 그 누군가 전사를 했어. 그러면 전사한 병사의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걸 그 사람들한테 제일 먼저 주는 거예요. 계급이고 이런 거 상관없어. 그건 아주 좋은 전략이. 왜냐하면 이제 그 다른 그런 그 병사들도 나도 전쟁에서 죽으면 우리 가족들은 좀 책임져 주겠구나 그렇죠. 하고 더 미친 듯이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선처럼 그러니까 약간 문화적인 문제 때문에 끝까지 저항하는 케이스가 아니라면 대부분은 그 몽골에 투항을 했어요.
왜냐하면 몽골에 투항하고 나서 삶이 훨씬 더 풍족해진다는 걸 자기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원칙들 때문에 그 제국이 점점 더 커져갔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제국이 커지다 보면 정치적인 구조가 생기고, 정치적인 구조가 생기면 권력 싸움이 생기고, 이제 권력 앞에서는 이제 뭐 애미애비도 없고 뭐 부모 자식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끝까지 이제 뭐 권력 투쟁 때문에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쟁탈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징기스칸 당사자는 죽을 때까지 사랑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제국이 커져가는 그 어떤 커다란 원칙 자체를 자기 몸으로 보여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그 하여튼 주변의 사랑을 받고 죽었다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제 병원에서 간병을 오래 한 적이 있어요. 간병을 한 짧게 계산하면 한 6개월, 길게 잡으면 한 1년 반 정도를 병원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환자로서 병원 생활을 한 게 아니라 간병인 자격으로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재미있는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병원 내에서 계급이라는 건 돈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로 생겨요? 퇴원이 가능한 병이잖아요. 네. 안 놀아줍니다. 어차피 막 나갈 갈 사람이잖아. 어. 그러니까 그 입원하고 몇 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 가족은 6개월을, 이 가족은 1년, 이 가족은 무기한, 뭐 이런 딱 견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체류 기간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서열 같은 게 딱 야, 정해지거든요. 군대 짬밥같이.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고 나서 이제 뭐 처음에 이제 그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제 그 상급 병실이 많이 부족할 때는 이제 응급실로 들어가서 6인실로 갔다가 6인실에서 4인실로, 4인실에서 2인실로, 2인실에서 1인실로 이렇게 이제 한 칸씩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1인실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1인실도 그렇게 인기가 없어. 비싸서 인기가 없는 게 아니라 1인실은 너무 재미가 없거든. 심심해서. 예, 너무 심심해서. 같이 이렇게 뭐 예. TV도 보고 같이 또 드라마도 같이 또 보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예, 그 그래서 맛이 있는데. 제일 인기가 좋은 병실이 3인실 내지 4인실이에요. 딱 적당한 예, 인원. 예. 한 6인실이 너무 많고. 네, 6인실도 이렇게 막 음식 냄새도 많이 나고, 특히 막 지금은 아마 없어졌을 텐데 뭐 8인실, 10인실 이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거기는 정말 너무 아수라장이어가지고 제대로 그러니까 환자가 쉴 수가 없어요. 야, 군대가 그러죠. 쭉 이렇게 진짜 20인실 뭐 그렇게 네. 되겠네. 예. 근데 이제 3, 4인실 정도면, 그러니까 한 일주일 지내보고 이 파트너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신청하면 또 바꿔주고 하는 병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무, 그러니까 병원 메이트 이것만 잘 만나면 되게 재미있는 생활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근데 그게 어떤 나는 병원 생활을 그렇게 많이 간병을 안 해봤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오래 계신 분들도 뭐 계시고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살아 계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에 또 떠난 분들도 있고 그럴 수 하면 있죠. 그때 그 충격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미리 이제 감이 잡히죠. 그러니까 나랑 상태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심각한 사람들은 심각한 사람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아예 예. 그냥. 예. 그래서 정말 심각한 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끼리는 그렇게 친목 관계도 별로 잘 안 생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저희 엄마랑 같이 병원에 있을 때는 엄마가 좀 심각한 상태였기 때문에 좀 심각한 분들하고 같이 지냈고, 이제 누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러니까 심각한데 겉으로 봤을 때는 증세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좀 가벼운 분들하고 이게 오래 같이 지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봤던 게, 그러니까 찾아오시는 병문안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손님들이 그 가지고 오는 선물, 안 그러면 돈 봉투 뭐 이런 거 이제 주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그 사람들의 경제력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가난한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렇죠. 이제 부자들한테는 부자들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부자면 다들 뭐 1급실이나 뭐 특급 병실에 뭐 이렇게 막 호화로운 데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는 너무 심심해요. 아니 근데 진짜 부자들은 너무 심심해도 거기 있지 않을까요? 나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옆에 뭐 이상한 애들 많이 올 수도 있으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메뚜기를 하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 찾았을 때까지. 그러면 그러니까 근데 예. 김이사도 좀 어디 아파가지고 일로 오지. 아니 그러니까 옆자리로. 알겠습니다, 회장님. 저도 안 그래도 허리가 안 좋았는데 입원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부자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거지. 그러니까 인격이 그렇게 아픈 사람들을 부자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약간 살림살이가 이렇게 풍족한 걸로 칩시다. 부자 말고. 그러니까 약간 넉넉한 그러니까 사람들 이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진짜 부자면 나는 절대 1인실 쓰지 딴 데 안 해요. 아니 그렇다니까 1인실 가봐요. 하루만 있어도 돌아버려요. 아니 그럼 그럼 이건희 회장님도 6인실 쓰면 되지 왜 혼자 1인실 써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거기는 그러니까 되게 웃기겠다. 완전 이거리 회장. 의식이 없었잖아요. 거기서 핸드폰 PR도 하고 삼성거 좋아요 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그 이건희 회장은 의식이 없는 상태였잖아요. 면회 안 됨. 네. 막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피해도 안 주고 얼마나 조용히 계실 수 있었는데 그래서 단지 1인실을 쓰셨잖아요. 네. 알았어. 금식. 알았어. 김일이 승. 알았어. 그래서 그 병원에서 이제 그러니까 찾아오는 손님이나 그 사람들의 어떤 생활 패턴을 보면 살림살이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미있는 게 그 살림살이의 정도하고 그러니까 행복감하고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돈이 많아가지고 부자 친구들이나 부자 손님들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뭐 소소한 선물을 놓고 가고 하는 거 같고 그 환자가 그 안에서 느끼는 만족감이나 어떤 자기 삶을 돌아봤을 때 그러니까 회환이라고 합니까? 회한이라고 하는 그런 그 수준 자체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가 근데 예를 들어서 그게 보이는 사람한테는 그게 비교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약간 좀 그런 의식을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아예 그런 거 의식 안 하는 사람들은 근데 상관이 없는데. 병원에 있다는 건 지금은 다르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나 어떤 병원 그 어떤 관리 규정이 많이 강화됐기 때문에 이게 그 면회가 힘들잖아요. 못 가요. 딱 그 네. 내가 얼마 전에 와이프 입원했을 때도 네. 딱 나만 딱 네, 근데 이제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그냥 막 우르르 그래, 갔다가 막 했지 않습니까? 싸들고 죽 싸들고 네. 막 끓여가지고 막 네. 갔죠. 심지어 뭐 꽃다발도 맞아. 네. 코다물이 안 좋은 거래 네. 원래는. 예, 병원에서 아. 이게 금기시하는 건데 음. 사람들이 그냥 모르고 많이 했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환자 본인이 느끼는 자기 삶에 대한 평가가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자기가 얼마만큼 뭐 성공적인 삶을 살아왔냐, 뭐 돈을 많이 벌었느냐, 재산이 얼마냐 이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결국에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그걸 모든 걸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구체적으로 그분들의 살림살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뭐 실제로 그러니까 뭐 교수 친구, 뭐 박사 친구 이런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 보면 그 사회에서 대단한 생활을 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로워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이름 석자도 쓸 줄 모르는데 불구하고 찾아오는 사람마다 서로 막 너무 반가웠고 좋아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처럼만 안 살면 성공하세요. 그렇죠. 그런 거지. 야 아까는 무슨 예수님 나오고 하나님 나오고. 우리 씨는 하나님한테만 잘해. 하나님한테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내 이웃을 내 부모가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말라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책상을 탁 치면서 말이야. 나 윤석열인 줄 알았어. 책상 되길래. 자기 위주의 말만 하고. 윤서방. 예. 난 병원에서 그러니까 부자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구나. 부자라는 게 나보다 돈이 많아 보이는 사람이 부자인 거잖아요. 근데 너 좋은 면만 보셔서 그런 것 같아. 나 같으면 만약에 항상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건 그거잖아요. 드라마에서 아프셔. 수술비가 1억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난한 사람은 거기서 이제 괴로워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면서 수술비 때문에 이러고 있는데 여기 부자들한테는 돈은 상관없으니까 빨리 고쳐달라. 이런 게 다르다라는 거죠. 이런 예. 부분에서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서 이제 나는 오히려 나는 이런 것 때문에 가면 다 더 빈부의 격차를 느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병원 가면.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가면은 그런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부족하다는 거 있잖아요. 돈이 없다는 건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상징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식, 정보, 돈까지 다 포함하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병원에 사기를 가장 잘 당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힘들게 된 그 과정을 들어보면 그 근방에는 이제 배움이 부족한 것도 있고 가정 환경도 있고 잘못된 부모님을 만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정보 부족이 다 중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사기꾼들이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그냥 맹물에다가 레모나 있잖아요. 하나를 타. 그래서 누리끼리 하게 만들어. 이거 15년 그 산삼 뭐 15년생 산삼 우린 물이다. 이거 한 병만 마시면 암 낫는다. 가격은 2천만 원. 그러면 그 넉넉한 사람들은 그냥 돈만 넉넉한 게 아니라 배운 것도 넉넉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듣는 순간 뭔가 말이 안 된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저는 안 살래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일수록 정보도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고 항상 기대하고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그런 새로운 제품이 나타나면 온갖 대출 빚을 내서라도 2천만 원을 마련해서 그거를 한 병을 주고 삽니다. 사. 근데 그걸 또 그 환자분이 먹어. 근데 또 플라시보 효과로 나. 긍정적인 거 아니에요? 저는 플라시보 효과로 난 거야. 그렇게 산산물이라 믿어가지고 강력한 믿음으로 날 수가 있잖아요. 저렇게 오토로스가 저렇게 라임이 역시 개그맨 맞아. 역시 개그맨으로 다시 돌아와서 반갑습니다. 촥 가라앉았던 이 네. 무드가 이렇게 다시 하여튼 저는 그래서 이렇게 부자가 우리가 여러 개인적으로 그 각자의 정의를 내리겠지만 제가 이제 병원 생활하면서 봤을 때 이 자기 자신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에는 끝까지 승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의심하지 않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건강해지고 그 모든 관계도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결국에는 그런 자기의 신념이 돈 문제하고도 연관되는 거 아닐까 아마 그런 생각을 잠깐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까? 예, 써야 되는 거야? 네, 예. 어. 아멘. 할렐루야. 오늘 목사님 설교 오늘 길었네 오늘. 여기 뭐 드실래요, 김 지사님? 점심은? 오늘은 약간 만약에 우리 마차님이 계셨으면 아마 또 우리 세계적인 부자들이 쓰는 명품 브랜드 얘기도 좀 듣고 빨대. 또 우리 프랑스의 어떤 좀 그런 그 럭셔리한 집안들 뭐 성 얘기 오늘 또 들을 뻔했는데. 마차님이 이제 안 계시니까 그런 얘기도 못 듣고 또 전체적으로 확실히 우리 마차님 한번 딱 자리를 비우니까 좀 전체적으로 톤이 좀 확 다 낮아진 것 같아요. 뭔가 우리도 덩달아 다 좀 다운되고 그래가지고 아마 듣는 분들도 아마 조금 오늘 얘네들은 왜 이렇게 에너지가 없어 막 좀 이러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좀 그 마차님의 좀 빈자리가 좀 많이 느껴지네요. 확실히. 네, 그렇습니다. 여성분의 그 하이톤이 좀 그리고 마차님에게도 활짝 웃는 그 모습이 없어서 조금 좀 오늘 처졌지만 마차님 웃음소리는 편집으로 넣어주세요. 자 요렇게 아쉽게 해놔야 다음에 또 컴백했을 때 알죠? 돌아왔을 때 이게 더 극적으로 탁 이렇게 살아나는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다음 주에 우리 꼭 마차님과 함께 꼭 함께하기를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네버엔딩 스토리 163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바이바이. 네, 고맙습니다. 짜이젠. 짜이젠.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